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가설 검정 중에서 모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율의 검정도 모평균의 검정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의 모비율 검정과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의 모비율 검정을 다룰 텐데요. 비율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과 분산과 다르게 사실 비율이란 것은 n개 중에 r개가 선택될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유도가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항 분포에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몰 샘플일 때는 우린 모비율의 검정 시 이항 분포를 활용한 가설 검정을 하게 되고요. 대규모 샘플일 때는 우리가 이항 분포 대신에 정규 분포로 근사화되는 것을 학습하셨을 거예요. 즉 표본 크기가 크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화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비율이 하나인 경우,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의 스몰 샘플일 때의 검정과 라지 샘플일 때의 검정을 대해서 학습을 하고, 두 모비율인 경우는 스몰 샘플인 경우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대규모 샘플, 이제 라지 샘플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분포 학습할 겁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이 두 가지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교재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모비율의 검정 중에서 단일 모집단의 경우, 그중 우리가 표본 크기가 적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비율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n번 중에 r번의 성공 또는 실패로 볼 수 있겠죠. 즉 그러한 시험을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이노미얼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항 실험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이항 분포를 활용하겠습니다만 그때는 p-value를 직접 구해서 가설 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 검정에서도 귀무 가설 먼저 보겠죠. 귀무 가설은 p가 p0일 때라고 볼 수 있겠고, 대립 가설은 당연히 부동화가 되겠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기각력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 분포나 t분포와 같이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질 때는 검정 통계량이란 것을 활용해서 확률을 기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검정 통계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학습했는데 이렇게 스몰 샘플인 경우는 p-value를 직접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p-value가 되겠고요. p-value는 유의수준보다 작은 경우에 기각이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부등호가 작든 크든 다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다?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p-value가 작으면 기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기각하겠다. 자, p-value를 먼저 구할 때, 자, 다른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서 p-value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value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검정 통계량을 p가 p0인 이항분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되는데 p-value를 구해서 우리가 판정하자라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가설 검정의 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항 분포의 계산 문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말이에요. 이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제가 발의 기분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주어졌다. p가 p0로 주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요 표현을 달리 보면 무엇일까요? 귀무가설이 참일 때란 겁니다. 자,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할 때, 참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x가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 즉 요것은 우리가 비율이지만 확률 변수 x로, 즉 우리 어떤 성공의 횟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작으면 작을 확률이고 크면 클 확률이 되겠죠. 다르면 작거나 클 확률,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다 나온 것은 기분 밑에는 P가 P0와 동일하다. 이 표현은 다 뭐예요? 예, 귀무가설이 참일 때를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가설 검정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실제 귀무가설이 참이라 가정했지만 내가 기대한 값보다 적게 나오거나 또 많게 나오거나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p-value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서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은 요 알파, 유의수준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판정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건축업자의 주장에 의하면 리치먼드시에 신축된 모든 주택의 70%에는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즉 그렇다면 현재 기존의 주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시는 순간 귀무가설 모비율은 70%구나 0.7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몇 채? 15채를 샘플링을 했더니 8채에서 우리가 냉난방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 기존 주장은 70%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표본의 결과는 15분의 8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만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건축업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자, 70%로 할지 대립가설은 당연히 70%가 아니다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유의수준 알파가 0.1로 가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통계 문제는 비율을 보면서 비율을 풀고 평균을 보면서 평균을 풀고 분산을 보면서 분산을 풀면 매우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처럼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묻는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단일 모집단의 비율에 관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놓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귀무 대립가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검정 통계량은 P가 0.7, N이 15인 이항 확률 변수 X를 가져간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우린 이것을 P-value를 구해서 연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70%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X가 8이잖아요. 그쵸? N은 15였습니다. 기존 주장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0.7 곱하기 15에서 10.5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 얼마가 나왔습니까? 기대값은 10.5인데 8이 등장했습니다. 만약 10이나 11이 나왔으면 건축업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 애매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p-value를 구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르다가 되겠으니까 우리 양측 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무엇입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 P가 0.7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N이 15 중에 8개 이하로 나올 전체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즉 8이 나올 확률뿐 아니라 7, 6, 5, 4, 3, 2, 1이 될 확률을 누적 확률을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죠? 이항분포죠? 그래서 2 곱하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0부터 8까지 하나도 없을 때부터 8개가 나올 때까지 확률을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하고자 할 때는 물론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15 콤비네이션 0, 0.7의 0승, 0.3의 15승 이런 식으로 플러스 15 콤비네이션 1, 0.7의 1승 곱하기 0.3의 14승 어디까지 구할까요? 15 콤비네이션 8까지잖아요. 8, 0.7의 8승, 0.3의 7승 이렇게 모두 더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에 더해도 되지만 우리 교재에는 통계 분포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A.1 부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의 부록 A.1 571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570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n이 15죠. 그 다음 알파가 0.1입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알파가 아니라 R이 8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P는 0.7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교과서 573페이지 부록 A.1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분포표, 요거는 아마 공학통계 1의 2양 분포표에서 학습하셨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는 요쪽에 15 보이시죠? 여기 15. 15와 여기 8 있습니다. 쫙 가서 P가 0.7인 것을 보세요. N이 15, R이 8. 그 다음 P가 얼마죠? 0.7인 것.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죠? 잘 보이시나요? 읽어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얼마죠? 0.1311이 되겠습니다. 0.1311.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 부분이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 누적 분포표 부록 A.1을 활용해서 값을 찾아본다면 0.131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측 검정이다 보니 1 곱해서 P-value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고 나면 0.262입니다. 즉 P-value가 얼마가 됐다? 0.2622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유의 수준 알파가 0.1인데 알파 0.1보다 크죠. P-value는 작을수록 기각인데 크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기약할 수 없다. non reject HO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즉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인 70%로 이야기하겠다. 이게 맞다라고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은 샘플이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교수님, 샘플이 그럼 몇 개일 때가 스몰 샘플이고 몇 개 이상이면 라지 샘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25 또는 3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이 책마다 달라요. 25에서 30 이상이면 스몰 샘플이다. 라지 샘플이다. 이거보다 작으면 스몰 샘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면 그렇게 애매한 20, 23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15, 10 이렇게 내겠죠. 30이 넘어가면 대규모 샘플로 보고 연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샘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하겠다. 이거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이항분포표가 그것을 다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공학용 계산기로 다 연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컴퓨터로 한다면 정확한 값을 연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이것을 연산한다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근사값을 이용하겠다. n이 큰 경우, 자, 한 25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근사값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설로 설정된 P0 값이 0 또는 1, 매우 작거나 매우 크게 되면 그건 뭐죠, 여러분? 포화성 분포였습니다. 그죠? 포화성 분포가 어떤 분포였죠? 우리가 그 프랑스, 영국 전쟁할 때 나온 분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총을 많이 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를 우리는 포화성 분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평균과 분산 MP와 MPQ인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좀 다른데 우리는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면 P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실제 기업에 가시면 P가 매우 작은 경우를 겪으실 거예요. 주로 어디서 그러냐면 불량률을 다룰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화된 공장에서 특히 여러분들 산업공학도라면
품질 관리를 하게 될 텐데 현장의 불량률이 높지 않아요. 1% 미만이 많습니다. 몇 ppm, 100만 개의 3.4개면 6 시그마잖아요. 어쨌든 0.1%, 0.02%, 0.0001%도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풀어야 하는데 우선 우리 공학통계 2 교재 학부 수준에서는 P가 극단적으로 작거나 극단적으로 큰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0.1, 0.2 이렇게 된 그런 경우를 살펴보고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서 푸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 근사를 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면 이렇게 루트 mp0 q0 분의 x 마이너스 mp0 p 마이너스 p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만일 스몰 샘플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이항 분포로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도 몇 가지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린 P가 매우 극단적으로 작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자, 귀무가설, 대립가설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강력이 한결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방식으로 보여지죠. 왜?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x고요. 여기 mp, 루트 mpq. 결국 각각의 평균과 분산의 값을 대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이땐 귀무가설이 참일 때의 값 P0, Q0를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국에서 제조되는 신저 안정제 효과가 60% P가 0.6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N이 30보다 크네요. 대규모 샘플로 풀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몇 명이 효과를 봤어요? 70명. 약 70%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파 얼마로 가져가? 0.055%로 가져가서 검정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립가설은 60보다 이제 신약이잖아요. 더 효과가 좋은지를 봐야 하니까 대립가설은 0.6보다 크다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0.05잖아요. 그렇죠? 이게 5%가 되는 Z값을 찾아보면 이것이 1.645. 사실 이쪽 좌측 누적이 0.95가 되는 분포표의 값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포표의 값은 책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교재에 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재의 정규 분포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특정 값까지의 누적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0.95가 되는 값을 읽으면 그때 Z는 1.645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P hat 요 표본 비율은 0.7이고요. 나머지 여기 오는 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한 건 귀무가설 참일 때의 값이 오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얼마예요? 0.6이니까 여기 0.6, 여기 0.6, Q0는 당연히 P0가 주어지면 Q0는 자연히 결정되죠.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보니 2.0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시면 말이죠. 2.04니까 1.64보다 훨씬 큰 여기에 놓여지겠죠? 2.04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reject HO를 할 수 있다.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P-value를 구해봤는데요. 2.04 값을 우리 정규 분포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말 시험에도 중간 시험 같은 데도 낼 수 있는데 P-value 직접 구하는 문제죠. 0.0207을 정확하게 못 구하시더라도 구할 수 있을 건데 우리 교재 579페이지부터 정규 분포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579, 580 거기 2.04잖아요. 그쵸? 2.04 가서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80페이지, 여러분들 580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 붉은색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잖아요. 2.04까지 확률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 0.979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04. 그죠? 초점 잘 안 맞네. 네. 그러면 0.9793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0.9793.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률을 다 구하면 요 면적이 0.9793이구나. 그럼 저는 P비율 어떻게 구해요? 큰 확률이니까 1-0.9793을 하시면 되겠죠? 0.0207. 약 2%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 2.04보다 작을 누적 확률, 요까지 확률이 바로 0.9793이고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의 확률은 1에서 0.9793을 빼주면 되겠다. 0.0207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시험에서 P배율을 구하라. 그러면 P배율로 가설 검정하라. 그러면 P배율 0.0207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요것이 5%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럼 기억을 하는 것이고, 만일 제가 시험 문제에서 알파를 5%가 아니라 1%로 검정하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가 5%가 아니라 1%겠죠. 1%보다는 작지 않고 큽니다. 1%라고 한다면 우리가 non-reject HO가 된다는 겁니다. 이땐 기약할 수가 없다. 즉,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배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집단의 모비율 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비율은 이항 모수가 같다는 귀물과설을 검정하는 것이죠. P-P1 P2를 검정하는 것인데, 이때 점 추정량은 P1 마이너스 P2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때의 평균은 P1 마이너스 P2 분산은 n분의 P1 Q1 플러스 n2분의 P2 Q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두 모비율의 추정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항상 기본 개념이 무엇이었죠? 귀무가설이 참일 때였습니다. 귀무가설 참일 때 P1, P2가 P다, Q1, Q2가 Q다 라고 하고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참이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이, 모비율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사실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되는데, 귀무가설이 참이면 이게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된 거죠. 귀무가설 참을 가정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공통 확률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링된 모수 P를 구해야 되겠죠. 합동 추정값을 구해야 됐고요. 그때 합동 추정값 P 햇은 N1 플러스 N2분의 X1 플러스 X2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합동 추정값으로 구하겠다. 당연히 이건 뭡니까? 이거는 N1분의 X1 되겠고요. 요거는 N2분의 X2 되겠고요. 여기 나온 P햇은 N1 플러스 N2분의 X1 플러스 X2에서 이렇게 우리가 풀링된 값이 분모에 들어간다. 분장 각각의 표본 비율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 항상 같다니까요. 동일하게 가고요. 대립가설은 부등호가 오겠죠. 작다, 크다, 다르다. 그때 기항력은 우리가 모평균 검정했을 때의 기강력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도시 외곽 지역에 건설 예정인 화학 공장 건설안에 대해 시와 인접지역 주민들은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지지율을 보니 한 지역에서는 200명 중에 120명, 또 한 지역에서는 500명 중에 240명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딱 보는 순간 이거 두 개구나. N1은 200, 그때 X1은 찬성이 120, 한쪽은 N2는 500, X2는 240. 크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P1S는, P2S는 모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파가 5%일 때 한쪽 지지율이 C에서 유권자 지지율이 인접 지역에 비해 높냐? 검정하자 이거죠. 높다 할 수 있겠느냐? 규모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퀄 관계로 오고요. P1-P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알파는 0.05고요. 5%일 경우 단측 검정 1.645. 이 정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암기하실 수준입니다. 자, 그럼 200분의 120이니까 이게 0.6이 되겠고요. 맞습니까? P2햇은 500분의 240해서 0.48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공통된 비율 필요하죠? 합동 추정량 필요해서 그것은 N1 플러스 N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습니다. 200 플러스 500분의 120 플러스 240해서 51%네요. 그러니까 C에서는 60%, 인접지역은 48%, 공통된 건 51%. 이건 뭐예요? 귀무가설의 참일대를 가정할 때입니다. (51%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합동 추정치가 온다 그랬죠. 이렇게 P의 Q의 N분의 곱하기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니까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C의 차이입니다. P1, P2 이렇게 되겠고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P1-P2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설의 참인 걸 가정하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연산하면 그 결과가 바로 2.9가 되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2.9보다 큰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네, 큰 확률. 그죠? 요 부분의 확률을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580쪽에 2.90을 찾아서 읽어보면 0.9981이 나오네요. 자, 요건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쪽 영역이 0.9981입니다. 그럼 저 빗금친 부분은 1-0.9981 이렇게 되겠죠? 0.0019 이렇게 된다. 매우 작은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가 5%보다는 당연히 작게 되겠죠? 그래서 작으니까 리젝 HO 이렇게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모두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잠깐 정리하자면 모비율이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학습을 해 보았고요. 한 개인 경우는 스몰 샘플인 경우와 라지 샘플인 경우, 스몰 샘플인 경우엔 이항 분포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누적 이항 분포표를 활용해서 P-밸류를 구해서 검정을 했고요. 대규모 샘플일 때는 우리가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근사화해서 풀었습니다. 모비율이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의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은 우선 P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작거나 극단적으로 큰 경우에는 포화송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P가 굉장히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큰 경우는 정규분포로 근사화될 수 있음을 공학통계 1에 학습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극단적으로 작거나 극단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푸는 것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예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모분산의 검정을 갖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